저는 내년에 요게 경기가 만약에 꽤 훼손만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성장할 가능성들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논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현 시점에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과연 매도할 것이냐. 안녕하십니까. 주식성공TV의 강한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는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 전부 30% 이상의 수익이 나왔고요. 이제는 2차전지도 계속해서 봐야 되지만 그동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이 반도체 업종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지금 반등 나올 때 조금이라도 챙기고 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테니까요. 제가 개략적인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주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집중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내년에 더 안 좋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죠. 더 안 좋을 겁니다. 상반기까지는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키옥시아라든지 TSMC까지 감산에 나서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안 한다고 하고 있죠. 감산 안 한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반도체를 물타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빠져나와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를 좀 보시면은요, 여러가지 기사들이 나옵니다. 좋다는 얘기, 안 좋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기사를 한번 보시면 서울경제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내년 반도체 시장에 찬바람 분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죠. D램 시장의 규모가 16% 이상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규모가 903억 달러에서 759억 달러까지 급감을 할 것인데요. 이것은 D램뿐만이 아니라 낸드까지도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올해 집중적으로 나왔던 내용들, 내년에 재고가 많기 때문에 내년에 상당히 안 좋다, 그런 것들이 지금 예측치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0% 이상, 한 15% 이상의 시장의 축소가 일어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요, 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반도체에 있어서 삼성전자와 TSMC가 자율주행의 판을 읽었다, 차량용 반도체에 속속 투자한다, 그래서 되게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눠봐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삼성과 TSMC가 자율주행 판 읽었다 그래가지고 뭔가 투자를 한다라는 것들은 현 시점에서 실적을 가르는 것, D램과 그 다음에 낸드, 이쪽에 나오는 실적과는 무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밋빛 기사들은 향후 3년 이후 아니면 5년 이후에 나오는 실적들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사에도 보시면은 3년 후에 자동차 반도체 시장이 100조 원 넘는 규모로 성장한다는 전망이 나왔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영향을 미치냐, 이것을 봐야 되겠는데요. 결국에는 감산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감산 결정을 하고 그때부터 반등 시작한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면 삼성전자 주가 뛰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감산은 안 합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TSMC와 우리는 다르다, 삼성전자가 자신감 폭발한 이유,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TSMC도 기존 목표 대비해서 투자 비용을 10% 이상 줄였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삼성은 꾸준한 투자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D램에서도 인위적인 감산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들 보시면은 TSMC와 마이크론, 키옥시아가 줄줄이 감산하는데 삼성전자는 감산하냐 안 하냐, 안 한다는 겁니다. 인위적인 감산을 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시장 저걸 하겠다, 시장에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들인데,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과잉 재고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재고가 너무 많이 쌓였다, 사상 최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요, 과잉 재고의 문제에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요 까만색이 반도체 생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생산 능력은 어떻습니까? 20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증가를 해서 생산 능력은 캐파라고 그러죠. 캐펙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엄청나게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감산 결정을 하면서 어떻게 되고 있다? 반도체 설비 가동률 지수는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가동
자동 줄이고 있는 상태고요. 왜 그러냐? 지금 재고 얘기를 계속해서 드렸었는데 반도체 출하량들은 줄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반도체 재고 빨간색 보시면은 반도체 재고가 엄청나게 급증을 좀 하고 있는 상태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감산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키옥시아 전부 다 감산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되냐? 2023년에 요렇게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30% 이상 감산을 하면서 일단 재고 소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역시 30% 이상 감산을 하면서 뭐 한다? 재고 소진에 집중을 하겠다. 이런 정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실제로 재고들이 얼마나 쌓여 있느냐라는 것들을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삼성전자의 메모리 재고 수주 예상치를 보시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재고는 완전 피크를 칠 것으로 보입니다. 재고가 얼마나 12주치가 밀려 있다라는 거예요. 12주치면 얼마입니까? 3개월입니다. 1분기 동안 12주 동안 나가야 될 물량이 남아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D램 쪽에는 어마어마하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도체를 찍어내고 공장에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재고는 폭발하고 현물 가격 떨어지고 그러면 고정 가격까지 떨어지면서 반도체 가격 급락이 심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 이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의 합산 그래프를 파란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캐펙스 축소, 그러니까 감산 결정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시가총액이 어떻게 변했느냐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요, 이때 감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주가가 일부 내려왔다가 상승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축소를 했죠. 그런데 이때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감산을 했습니다. 감산 결정을 하니까 주가가 완전 대세 상승으로 갔었죠. 이때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9년에도 감산 결정을 했는데 이때 주가가 뽕 빠졌죠. 그리고 나서 급등하는 모습들,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도 감산을 결정을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감산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주가는 대략 어떻게 된다?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이런 거예요. 자, 주가는요, 반도체 업종들의 주가는 반도체의 고정 가격, 그 다음에 현물 가격 상승에 어떻게 해서 반등한다? 선행해서 반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물 가격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현물 가격이 보시면은 요렇게 요 현물 가격이 빠지면은, 그죠? 스팟 가격이 이렇게 빠지면은 같이 고정 가격도 빠지면서, 그죠? 고정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가다가 빠지죠. 그러면서 주가도 함께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현물 가격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느냐, 하락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2년 보시면 현물 가격이 상반기 1분기 때 반등했다가 완전히 박살나고 있죠. 그러면서 뭐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고정 가격도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함께 내려오고 있는 상태죠. 자, 그리고 요거를 보시면은 주가는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반도체 고정 가격, 현물 가격 상승에 어떻게 해서 반등한다? 선행해서 반등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빨간색이 주가고요. 그 다음에 회색이 현물 가격, 그 다음에 고정 가격이 파란색인데, 자, 현물 가격이 맨 먼저 움직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현물 가격이 여기서 빠져요. 그죠? 빠지고 나서 같이 고정 가격도 이렇게 빠지죠. 그런데 주가는 언제부터 반등한다? 요렇게 고정 가격이 바닥을 친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가는 반도체 가격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가격에 어떻게 해서 움직인다? 선행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보통 얼마? 1분기에서 2분기 정도 선행해서 움직이는 특징을 보이는 것이 반도체, 종합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PC, 그 다음에 태블릿 PC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모바일 쪽이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서버 단이 있습니다. 서버. 그래서 우리가 요 제품들의 시장들, 완성품 제품들의 시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D램의 전방 시장인 PC, 그 다음에 태블릿 시장들을 한번 보자고요. 보시면은 연도별 글로벌 PC 출하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2020년, 21년 이때는 왜 이렇게 출하량이 급증을 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수업도 PC로 하죠. 그 다음에
뭐 회의도 PC로 하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PC 출하량들이 굉장히 급증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PC라는 것은 뭡니까? 스마트폰이나 마찬가지, 태블릿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한번 사면은요 1년만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 3년에서 뭐 길게는 5년까지도 씁니다. 내구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출하량이 한번 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출하량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체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시장들이 감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성장률 자체도 이렇게 빠져버리는 모습, 역성장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분기별로 봐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언제 급증을 했습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전부 다 격리되고 나서 이때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고 다음에 어떻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태블릿 PC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2020년에 폭발적으로 한번 시장이 커졌다가 다시 줄어드는 YOY로 보면은 성장률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2021년 작년까지요 뭐 드라마틱하게 줄은 건 아니에요. 태블릿 PC는 어느 정도 성장세는 유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분기별로 보시면 2020년 이때 코로나 터지고 어마어마하게 늘었다가 요게 그 다음에 평년 수준, 예전에 나왔던 교체 수요보다 더 높게 유지는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 자체는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입니다. 요즘에 이제 아이폰 관련해서도 아이폰 수요가 줄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하죠. 지금 금리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금리 인상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특히 이제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도 그동안 지원금을 받아서 저축을 해놨다가 그거를 쓰고 있고, 그거를 다 쓰니까 지금 신용카드 사용액들이 급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도 제품들의 가격도 상승을 한 상태, 여기에다가 지금 소비 여력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교체하는 것들은 조금 뒤로 밀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률은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다라고 한다면 전방시장이라고 얘기하는 PC, 그 다음에 태블릿, 그 다음에 스마트폰까지 교체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D램 관련 업체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안 좋은 소식이긴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스마트폰도 여러분들 한 5년 쓰는 스마트폰 있습니까? 없죠. PC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에서 5년 지나면 결국에는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체 주기가 뒤로 밀리고는 있으나 이것을 영원히 쓸 수는 없다라고 한다면 2023년, 24년 가면서 금리 인상이 조금 속도 조절에 들어가고 사람들이 금리 인상된데 조금 적응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연됐던, 그죠? 뒤로 밀렸던 교체 수요는 다시 폭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요 스마트폰의 평균 D램의 채용량을 보시면은, 자,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이 용량이 옛날에는 64기가였다가 그죠? 이게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지금 512인가요? 뭐 이렇게 용량들, D램의 용량들, 채택 용량들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죠. 이게 이제 대세가 되어 갈 거고요. 역시나 낸드 채용량도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떨어질 일은 없어요.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시면은, 자, SK하이닉스 주가를 보시면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한 1분기에서 2분기 정도 가격에 선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D램 가격 대비해서 선행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영업이익 대비해서는 2분기에서 3분기 선행해서 방향전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무엇입니까? 가격이 1분기, 2분기 선행해서 움직인다. 그러면 이게 팔려가지고 실적으로 찍히는 거는 적어도 1분기 정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2분기 3분기 선행해서 방향 전환을 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실적 어떻습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20에서 30% 조정된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도 역시나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를 보시면 영업이익이 바닥을 찍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1, 2분기 전에 미리 상승을 시작한다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은 실적이 완전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2, 3분기 전에 먼저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상승 흐름들이 예사롭게 볼 수는 없다라는 점들입니다. 삼성전자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실적 바닥 찍는데 미리 주가는 오르고요. 실적 바닥 찍는데 미리 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할 것은, 자,
이전에 언제 6월 달에도 한번 상승이 크게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6월 달 지나고 나서 7월 달에 반도체 업종들 전부 다 박살나면서 전저점을 깨는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지금 조금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해버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6월 달에는요 아직까지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가 크게 빠지질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55선도 깨고 내려왔다는 거죠. 이게 아마 ISM 제조업 지표는 마이너스를 한번 저 50 이하를 한번 찍을 겁니다. 찍고 나서 반전이 나올 가능성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예전에 미국의 디플레이션 시대에서는 ISM 제조업 지표가 항상 이렇게 50 밑에 있었습니다. 기준이 50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반등하기 시작한 게 2016년, 17년 이때부터 반등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이후에는 50선 아래로 내려간 적이 그렇게 많이 없다라는 거죠. 물론 금리 인상 때문에 제조업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요. 이번에 50선 아래로 내려가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하락을 했다가 여기서 반전하는 흐름들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미국 경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소비 좋습니까? 좋습니다. 실업률 어때요? 상당히 낮은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처럼 정말 문제가 있었던 그러니까 2012년, 13년, 14년 이때는 언제 2008년에 리먼 사태 이후에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진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때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경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50을 이탈하는 흐름들 나온 이후에 반등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의 주가 보시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흐름들을 더 강하게 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한 가지입니다. 제가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뭐냐면 차세대 CPU 이게 뭡니까? 서버용 CPU입니다. 서버용. 그래서 우리가 PC용 CPU가 있고요. 서버용 CPU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가지고 인텔과 AMD에서 제작을 하는데 PC용에 있어서는 AMD와 지금 인텔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지만 AMD의 승리로 굳어지고 있는 상태죠. 왜냐하면 인텔은 미세화 공정에 실패를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뺏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 밑에 쪽 서버 쪽이죠. 이 서버 쪽은 누가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느냐? AMD가 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버 CPU 시장의 90% 정도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인텔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텔이 가지고 있는데 이 인텔이 시장 점유율을 뺏길 가능성들이 있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서버용 CPU가 이전까지는 전부 DDR4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DDR5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CPU를 낸다라고 했는데 인텔이 뭡니까? 사파이어 래피즈였죠. 그런데 인텔이 사파이어 래피즈를 출시한다라고 얘기한 게 벌써 5번에서 6번 번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AMD에서는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노아라는 DDR5 지원하는 신규 서버용 CPU를 언제 4분기에 출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4분기에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AMD는 이번 기회에 PC 쪽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온 것처럼 서버용 CPU 시장 점유율도 갖고 오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할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그 반도체 업종에 있어서 그 이슈가 되는 것은 DDR5로 언제 넘어가느냐 이것이 되게 문제가 됐겠죠. 그래서 6월달 또 연초에도 한번 DDR5 종목들이 급등을 했던 것이 요 인텔 사파이어 래피즈 출시와 관련된 루머 때문에 들락날락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4분기부터 서버용 CPU 특히 이제 AMD에서 먼저 공격적으로 출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DDR4가 아니라 DDR5 훨씬 더 비싸고 그 다음에 차세대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가격을 더 높게 받을 수 있겠죠.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시면 전체 D램 시장에서 서버용 D램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4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D램 전체 비중 중에서 한 40% 정도는 요쪽이고요. 서버용이고요. 나머지 PC, 모바일 이렇게 나눠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쪽 서버용 CPU인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MD에서는 4분기에 제노아를 출시를 하고요. 인텔은 사파이어 래피즈를 내년 초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요겁니다.
자, 연간 서버 출하 대수를 보시면 이전에 예상치들은 2022년에 이만큼 올라왔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상 지금 3분기가 지나고 4분기 들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서버 출하 대수가 늘지를 않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버 쪽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는 전력의 소모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DDR4보다 DDR5가 어떻습니까? 전력 소모량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서버를 충원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뭐 3년, 4년 이렇게 쓸 수 있는 서버를 DDR4가 아니라 DDR5로 채택할 가능성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늘리지를 않고 자꾸 요것도 이연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죠? 서버 교체할 건데 조금만 기다려봐. CPU 새로 나오면 DDR5 메모리 탑재를 해서 이 서버를 설치하면 전력도 많이 줄어들 거야 라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금리 인상에 대한 움직임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연간 서버 출하 대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2022년 줄었고 내년에도 이게 성장이 크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CPU가 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수요 만만치 않게 터질 가능성들이 있어요. 저는 내년에 요게 지금 YOY로 보면 뭐 4%에서 5% 성장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게 만약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가 만약에 크게 훼손만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10% 가까이도 서버 출하 대수가 성장할 가능성들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뭐다? 서버 D램의 그 DDR5 요 교체하는 움직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술적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요렇게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단순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통계적으로 이 정도 빠지면 반등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과거에 2018년도에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고점 대비해서 한 50% 이상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바닥을 잡기 시작하죠. 역시나 2020년 이때 코로나 때문에 빠졌는데 고점 대비해서 얼마 50% 가까이 빠지고 나니까 반등 흐름들이 나왔다는 거죠. 이번에도 어떻습니까? 고점에서 몇 퍼센트 거의 50%의 하락들이 나오고 나서 바닥을 잡고 있는 상태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역시나 TSMC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거의 58% 하락이 나오면서 일단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자, 삼성전자 볼게요. 이번에 상승하는 흐름들 나올 때 많이 불안하신 분들이 뭐냐 하면 이때 7월 달이죠. 여기에서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하게 손절하고 다시 빠져나갔죠. 그러면서 다시 전저점을 이탈하는 아주 괴로운 조정들이 지금 9월 달에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이게 바닥이 아니고 또 한번 여기 흐름이다. 그래서 내려왔다가 올라가서 뭐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올 줄 알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 완전 박살이 났다. 그래서 매도하고 지쳐서 떠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 우리가 주봉 흐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괴롭게 하락을 했죠. 그래서 96,000원 10만 전자 가나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바닥을 한번 잡았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파동 하나 만들고요. 바닥 잡고 올라갔다가 금리 인상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연준 FOMC의 금리 인상이 터지면서 하락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죠. 그리고 나서 주봉상에 1차 하락 나왔고요. 2차 하락 나왔고 세 번째 하락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지표상에서도 어떻게 처음으로 RSI에서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요게 나왔다고 해서 전부 다 반등한다, 급등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충분히 다졌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현 시점에서는 각 업체들, 그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경쟁사들, 키옥시아 전부 다 감산에 나서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로직을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재고가 많아요. 그죠? 재고가 많으니까 가격이 하락할 거야. 그러면 이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뭐야? 감산이야. 감산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가격이 다시 재고가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가격이 상승할 것이야. 그러면 어떻게 주가도 올라가겠지. 이런 논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 시점에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과연 매도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21선은 살짝 이탈하는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주가대, 이전에 잡았던 전저점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앞으로 바닥을 다지고 상승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들이 있어 보여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물론 사셔도 됩니다. 저는 반도체 업종 이제부터는 돌아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락하면서 동반해서 빠졌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가벼운 흐름들을 보여주겠죠. 대표적인 게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섹터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말씀을 드리면 기판 섹터입니다. 자, 그래서 대덕전자라든지 심텍과 같은 종목들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대신에 대덕전자는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크게 빠지지를 않았어요. 그죠? 뭐 고점에서 많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버틸만 한 흐름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덕전자도 이전에 나왔던 요 저항선에서 밀려 내려가고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 21선 돌아서고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까지는 21선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방으로 꺾이고 있다가 지금 옆으로 이렇게 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21선 위에서는 대덕전자와 같은 기판 종목들 매수할 만하고요. 내년에 기판이 안 좋다라고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서버용 CPU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대덕전자보다는 심텍이겠죠. 심텍이라든지 이런 기판업체에는 새로운 매출처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죠. 그래서 대덕전자 괜찮고요. 금방 말씀드렸던 심텍은 굉장히 아프게 하락을 했습니다. 고점에서 거의 반토막 나는 흐름들이 보여줬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빠졌죠? 공매도입니다. 그죠? 공매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면서 주가를 계속 때려 눌렀는데, 지금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심텍의 주가 수익비는 얼마입니까? 3배에서 4배 수준밖에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실적이 좀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저평가는 여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만약에 주가가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공매도 쇼커버링이 나올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판 종목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반도체 업종과 함께 포트에 편입을 해 놓으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성공TV에서는 강한 주식연구소 무료 어플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는 무료 어플이고요. 여기에는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장전 브리핑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천주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제가 전일 있었던 증시 또 매크로 시황들을 짚어드리는데, 여기에서도 매매할 거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종목이나 섹터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환 투자하시는 분들, FX 투자하시는 분들도 제가 엔화 매수하시면 일본은행 개입해서 엔화 한번 강세로 갈 겁니다. 수익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타 치시는 분들 종목 고르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요, 매일같이 이렇게 추천주가 공개가 됩니다. 이 추천주로 여러분들 수익 쏠쏠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플을 설치하시는 방법은요, 주식성공TV 제 영상을 검색을 하시면 이 영상의 설명란에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 클릭만 하면 설치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강한 주식연구소 어플과 함께 여러분들 큰 수익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7월달과 8월달처럼 재밌게 매매할 수 있는 시장이 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큰 수익들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